부산 지역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폐점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급감이 주된 이유인데요.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롯데마트 부산 금정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 철거 작업이 한창인데 대형 마트가 있던 자리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 서면의 또 다른 대형마트입니다. 서면이라는 최고 상권에 들어섰던 대형마트지만 역시 내년에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가마트 남천점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내년 6월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트 부지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폐업은 대부분 영업 부진과 직결돼 있습니다. 주말 장사하는 업체거든요, 저희는. 둘째 며칠을 영업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매출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부산의 대형마트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2.9%가 줄었고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15.9%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10월 부산 지역 백화점들의 매출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2.2% 감소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36조 8천억 원을, 네이버 쇼핑은 연매출 3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출현으로 유통업계는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대형마트 이미 폐점된 곳도 여럿 있고요. 또 폐점을 지금 하겠다라고 예고한 곳도 많이 있는데 폐업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확하게 시대의 흐름, 시류의 변화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배송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서 식료품, 또 네. 물건들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곧 이른이 다 돼 가시는데도 쿠팡으로 또 주문을 잘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대적 흐름이 지금과 같은 이 대형마트 줄 폐점 사태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피해받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업계 매출에서 온라인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32.4%에서 올해 49.8%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으로 높아졌습니다. 네네. 반면에 대형마트 비중은 2014년 27.8%에서 13.3%로 현재 많이 절반 낮아졌네요. 넘게 줄었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의 소비 지출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수입은 절반으로 주는 입장에서 인건비나 유지비는 계속해서 지출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기업의 측면에서는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 휴업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진 것도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네. 의무 휴업을 네, 하게 되면서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이제 의무 휴업을 한 건데 재래시장 점유율이 10년 전 14%에서 지금 8%까지 떨어졌어요. 오히려 또 네. 그러니까 같이 상관없이. 떨어지는 네. 개념인 거고 우리 대형마트의 규모에 따라서 매출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300억에서 500억의 매출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무 휴업이 주는 파장은 저는 적다라고 보고 심지어 저조차도 의무 휴업 전날에 구매를 하든지 또 그 다음 날에 구매를 하는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의무 휴업 시스템이 이 지금의 줄폐업 사태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합니다. 저는 아주 그렇게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 라이프 스타일까지 변화하는 이러한 부분이 네네. 결국은 기존에 목표했던 바를 좀 역행할 수 있게 하는 이 대표적인 규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될 것입니다. 2012년도에 처음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주말로 오프라인의 소비 지출이 확대가 네.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크게 고려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대형마트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활성화가 되면서 전통 시장으로의 소비 지출마저 흡수를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제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
때문에 강화가 되는 부분을 네네. 미처 따라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주말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대한 휴업이 시민들에게도 익숙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온라인으로의 쇼핑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데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문제하고 일자리 감소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큰 연관성이 네. 있습니다. 그 마트 한 군데당 900명에서 1,200명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집계가 그래요? 되거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네. 대형마트가 10개가 폐점하게 되면 12,000명의 실업이 생깁니다. 와. 엄청난 숫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트를 중심으로 상권이 또 형성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그 기존에 있는 상권까지 무너지는 것을 반영하면 더 많은 숫자의 실직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자리 방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내가야 될지 이것을 네. 국가와 기업에서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에서도 롯데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 이미 쇼핑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배송을 시키는 것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실직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노동자들을 전환시킬지 이 대책을 좀 제시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 대형마트 점포 한 곳의 평균 매출이 500억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를 방문을 하게 되면 마트 자체의 직원뿐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 있는 안경점이나 그렇죠. 미용실이나 다양한 자영업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에까지도 같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게 되면 약 3만 명 이상 일자리를 네네.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근로자들의 그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넘어가는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그 대형마트 없어지면 그 자리에 또 주상 복합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교통이나 위치가 좋은 지점이 네.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업이 구매를 한 부동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을 할 것이고 개발을 할 것입니다. 사실상 기업이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나 지자체나 혹은 중앙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래도 공공의 이익이 좀 준수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네네. 그런 역할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개발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개발, 환경을 훼손하고 주변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이렇게 방해하면서 난개발을 하는 네네. 것은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폐점을 해서 폐허가 된 건물을 우리가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더 크고 또 좋은 플랫폼들이 들어간 주민들의 숙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런 시스템에는 환영을 하고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 너무 큰 규모의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나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